김영란법의 시행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정청탁, 금품수집 금지법. 애초에 제안을 했던 김영란 전 대법관도 너무 법안이 당초 취지보다 후퇴됐다며 내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까지 했던 법인데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3만 원짜리 식사나 5만 원짜리 선물까지 과태료를 매기게 되면 매출도 줄고 경기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걱정을 합니다. 제대로 시행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분석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우리 해군 함정을 생산하는 한진중공업이 해킹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북한 정찰 총국 소행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국방부를 출입하는 장덕수 기자가 자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장 기자, 해킹 공격 언제쯤 이뤄진 것으로 추정됩니까? 네, 군 당국은 지난달 20일쯤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해커는 한진중공업 내부망에 접속해 각종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당국은 현재 군사기밀 유출 여부와 북한의 소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큰 관심이 이번 해킹이 북한의 소행인지 이것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한진중공업이 대표적인 방산업체 가운데 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한진중공업은 해군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을 비롯해 초계함과 상륙함 등 다수의 군용 함정을 제작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해킹 공격이 우리 군의 함정 무기 체계와 관련된 자료를 노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직 북한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군 당국은 밝히고 있어서 정확한 배후는 조사가 마무리돼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업체라면요. 우리 해군 함정을 만드는 방산업체라면 아무래도 보안이 중요할 텐데 굉장히 보안이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와요. 저희 KBS도 그렇지만 이제 보안이 중요한 업체들은 보통 망분리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망과 내부망을 분리해서 외부에서는 그 회사 내부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한진중공업은 이처럼 기본적인 그 망분리조차 돼 있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한진중공업이 지난해 국군기무사령부의 방산업체 보안점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됐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군의 보안점검 역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 수많은 군사 기밀들 또 방산업체 그 자료들이 노출될까 봐 참 우려가 컸는데 만약 이것이 정말 북한의 사이버 테러, 북한의 소행이었다면 다른 방위산업체도 안심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네, 방위산업체는 아무래도 다수의 군 관련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킹 목표가 되기 쉽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에는 그 한국형 전투기를 그 레이더를 개발하고 있는 LIG 넥스원의 해킹 시도로 의심되는 악성 코드가 유포돼 군이 조사에 나선 적이 있고요. 방산업체는 아니지만 군용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도 2014년에 일부 컴퓨터가 해킹 시도를 보이는 악성 코드에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이번 건 아니어도 북한의 어떤 해킹 시도라든지 사이버 공격 계속 일어납니다. 북한의 어떤 사이버 전력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북한은 그 핵과 미사일 등 최근 이제 비용 대비 효과가 큰 비대칭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사이버 전력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정찰총국 산하 1219기 담당하고 있는데요. 북한 군내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1,800여 명의 요원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올해 초 우리 군 장성 등 외교안보 라인 수뇌부의 휴대폰을 해킹하기도 했는데요. 북한이 사이버 전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보안 태세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방부 출입하는 장덕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